고독. 57억 인간들이 각자 고독하게 자신의 앞길만 걷는 외로운 싸움. 하지만 그 외로움 속에 닿는다. 목소리만큼은 닿는다. 서로를 응원하며 한 발짝씩 걸어나가는 줄 알았던 1997년, 지금으로부터 거의 30년 전의 만화 도박무시록 카이지. 카이지에 나오는 인간 경마 브레이브맨 로드 편의 테마는 하나 의지할 데 없이 돈만 보고 달리는 1997년 버블이 꺼지고 난 후 서서히 가라앉는 듯한 일본의 사회문화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이었습니다. 실제로 1990년대 초반에는 마르코는 아웃살이니 사자의 상이니 소위 명랑 애니메이션들이 돋보였는데 90년대 중반쯤 되면 갑자기 에반게리온 입길, 문화는 확실히 시대를 답습하는군요. 어쨌든 경제계에서도 직감하고 있듯 대한민국은 잃어버린 X년의 초입을 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 책에 리뷰가 있지만 에반게리온의 주요 테마 중 하나는 고독, 그리고 아까 언급한 도박무시록 카이지에서 인간의 주요 성정으로 나오는 것도 고독. 경제가 삭막해지면 인간이 삭막해지고 인간관계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지사. 그나마 일본은 그전까지라도 가족애니 뭐니 하는 얘기들로 문전성시였으나 한국은 잃어버린 X년 직전의 메타가 서로서로 조롱하는 풀집 메타였기 때문에 2020년대 초를 화려하게 장식한 야로나와 앞으로 다가올 관계 단절의 시대에 더더욱 취약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더더욱 취약해질 것이란 것은 예상이죠. 이미 매우 취약합니다. 우리 사회는. 저번 영상에서도 여러분들께 물었지만 인간이 사회적인 동물이라는 말은 좋지만 그 사회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들이 소속감을 가장 가지고 있는 그 사회가 어디냐 라고 물으면 솔직히 가족도 친구도 아니고 0X년생 갤러리인 사람들도 결코 적지 않을 것이란 겁니다. 심지어 우리나라도 아니고 타국에 소속감 가지는 사람도 있을걸요? 거기서 받아주는지는 차치하고. 이건 뇌피셜이긴 합니다만 제가 보았을 때 행복이란 것은 이 소속감을 둔 집단이 작으면 작을수록 느끼기 쉬운 것 같거든요. 소속감을 둔 최소 집단이 한국 같은 국가라면 이 나라가 애지간한 일을 해야 국뽕이 찰 것이고 그제서야 행복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소속감을 둔 최소 집단이 성별이라면 내 성별이 어느 정도 대접을 받도록 바뀌었다던가 그런 정도의 변화를 이끌어내야만 행복을 느끼게 되겠죠. 그런데 거대 집단에는 보통 사소한 걸로 행복을 느끼기보다는 우리의 사소한 행복은 당연하고 더 큰 대접을 내놓는 데스 라고 하는 구호가 훨씬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한국은 이 정도면 행복하다는 말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옛날엔 그런 떡밥도 있었지만 쿨집 메타 도래하면서 그런 거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거대 집단에 소속감을 둔 개인은 행복보다는 불만과 불안을 더 많이 느낄 것이다 라는 내용을 누가 논문으로 검증 좀 해주십시오. 귀무가설이 틀렸으면 사과드립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작은 관계성, 작은 집단의 소속감을 느낄수록 더 많은 행복을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다못해 우리나라라는 크기를 우리 도시로만 줄일 수도 있어도 우리 동네로, 우리 마을로, 우리 이웃으로, 우리 학교로, 친구 집단으로, 가족으로, 사랑하는 한 사람을 위한 삶으로 소속감을 지닐 수 있는 집단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더 행복한 삶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전체주의 같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전체주의는 국가 같은 거대 집단의 소속감을 가지라는 거고,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역설적으로 개개인의 공동체에 대한 고립이 거대 집단에 대한 소속감을 만들어내고 오히려 소규모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 구성원의 행복을 더 이끌어낼 것이다 라는 주장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울증 혐오라고도 하지만 많은 우울증이나 자살의 원인 중 하나가 내가 진정으로 마음을 터놓을 사람이 없다 라는 고독 때문에 발생하는 것도 있고,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인 출산율 역시 상대를 진심으로 믿을 수 없다, 연애를 할 때 상처 입을까봐 두렵다 라는 관계에 대한 문제. 왜 사람들이 서로를 상처 주는지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에서 쭉 이야기했으니 오늘은 결론만 깔끔하게 말하자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현재의 화두는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될 것입니다. 약 3년 전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신뢰고 내가 공동체에 헌신한 만큼 공동체가 나를 대우해 줄 것이다, 혹은 그것조차 아니고 공동체가 더 나아질 것이다 라는 그 자그마한 믿음이 붕괴한 사회가 왔으니 이 신뢰를 회복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바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 3년 전에 저는 좀 밝아서 한국을 좀 희망적으로 봤던 것 같고, 아니면 3년 사이에 나라 분위기가 더 암울해진 걸 수도 있고, 대한민국에 지금 필요한 건 신뢰의 회복 따위가 아닙니다. 신뢰의 회복이란 것은 일단 최소한 구성원이 나는 공동체를 위해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상응하는 명예나 존중이 따라오지 않을까봐, 혹은 이미 공동체를 위해 노력을 했는데 그에 맞는 사회적 존중이 없다라는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나 얘기할 내용이고, 지금 우리나라 구성원들이 딱히 한국을 어떠한 공동체로 느끼지 않고 논의도 거시적인 논리에서 미시적으로 바뀌어서 그냥 집 밖에 왜 나가야 되는지 모르겠음, 사람을 왜 만나고 다녀야 하는 것인, 그런 건 인싸들이 하고 다니면 안 돼? 내가 알아서 도태되겠다는데 그냥 행복은 여러분이 해주세요. 누가 행복하고 있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자신이 우리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의식도 적고 공동체에게 뭘 바라지도 않는 인구가 폭증하여 공동체의 신뢰라는 것을 이야기할 시점은 이미 지났고 대한민국이 공동체이긴 한가? 라는 좀 사상 초유의 암울한 논의를 해봐야 될 때라고 생각해요. 아니, 대한민국이라고 하면 애국심 강요하는 것 같으니까 아예 좀 더 화끈하게 가죠.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공동체라는 게 있긴 한가? 라는 철저한 고립론으로 말이에요. 개인주의의 폐해로 보는 사람들도 많지만 저는 개인주의는 존중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존중은 하나도 없고, 깔보고 내려치고 조롱하는 대한민국에서 서로에 대한 믿음이 없어지고 공동체가 파괴되는 현상은 개인주의의 영향이 없다고 못해도 거의 미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전체주의의 악영향일 수도 있죠. 세상은 다원화가 되고 있는데 한국인들은 일원화된 기준으로 눈치를 주고 있으니까. 삶에서 비교를 해보죠. 한국은 일단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는 것이 다수이긴 하니까 대학을 나왔다는 전제로 이야기해볼게요. 고졸 여러분들께 박탈감을 주려는 건 아닙니다. 일단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아무리 친구가 없어도 최소한의 공동체,
우리 반 우리 학교 정도가 제공이 됩니다. 하지만 대학교 이후부터는 뭐 자신이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강제로 나를 소속시켜주는 곳이 존재하지 않죠. 정확히는 대학교 1학년 때까지는 뭐 일단 같은 과면 같은 카톡방에 소속되거나 하지만 대학교 2학년 때부터는 사실상 뭐 광야에 내던져지는 거랑 다름이 없습니다. 진짜 고등학교에서 과목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대학교 1학년 때 인간관계에서 도태 안 되기 같은 거. 그 뒤로는 만들어진 이너서클에 낑기기 정말로 힘들다는 사실을 안 가르쳐줘요. 그 이후로는 뭐 강제로 소속되는 곳이 없죠. 취업을 하면 회사 소속이 되긴 하겠지만 회사에 소속감을 느낀다고 하는 사람은 미친 사람 취급을 하는 것이 요즘 시대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젊은이들에게 21세부터 취업을 하는 때까지 군대 빼고 약 6, 7년을 깜냥에 따라서 고립되어 사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인데 그 비율이 예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입니다. 요즘엔 뭐 MT도 자율청구라고 하고 요즘 것들은 낭만이 없다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이 필요한 개념이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관계복지입니다. 복지라 함은 공동체에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행복의 요소인데요. 한국인은 돈이 한 푼도 없어도 세금으로 어느 정도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소한도의 삶을 보장받고 남의 돈이나 다름없는 세금으로 공짜 점심도 먹을 수 있습니다. 이런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것에 관계도 넣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거죠. 가끔 성해방주의자들이 뭐 성복지 같은 얘기도 하는데 이런 것도 약간 귀를 비슷하게 주는 겁니다. 인간관계라는 것은 사회적 동물인 인간에게 매우 중요한 행복의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복지 체계는 대부분 부의 재분배에 들어가서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했었는데, 최근에는 돈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행복의 구성 요소도 있고 그 중 하나가 바로 인간관계이므로 인간관계를 채울 수 있는 복지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식으로 세상의 패러다임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유럽에서나 등장하는 개념입니다만 유럽에서 미국으로 이 패러다임이 옮겨가고 미국에서 대세가 되면 한국에서도 충분히 이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가령 레디컬 헬프라는 책이 있습니다. 관계복지에 대한 책인데요. 이게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영국에서도 이런 걸 진지하게 고민하고 실행하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는 걸 방증하죠. 전 세계는 지금 고독이라는 유행병에 시달리고 있다고요. 원래는 인간에게 공동체는 당연히 있다라고 전제하고 생각했던 패러다임을 전환해서 어떤 사람은 공동체는커녕 소속감을 가질 집단도 없고 그의 말에 동감해줄 지지자도 그의 정서적 안정을 갖다줄 돌보미도 없으니 그들에게 공동체를 가져다주는 것이 먼저이다 라는 관계복지의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은 돈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란 겁니다. 물론 관계복지를 시작하면 돈이 어느 정도 들겠지만 관계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상적인 관계복지사가 와서 주기적으로 상담과 내담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과도기적인 단계에서는 의미가 있겠죠. 정말 긴급한 사람들 위주로 상담원을 붙여주면 유의미한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정신과의 상담을 받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생각보다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은 필요합니다. 허나 정말 내몰린 사람이 아니라면 대다수에게는 일하러 온 사람 아니야, 나에게는 관심 없는데 있는 척 하는 거지 라는 가짜인 것이 느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관계복지사 고용보다 결국 근원적인 해법은 공동체 회복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 소외계층, 물론 저번엔 찐따라고 신나게 돌렸지만 결국 그 영상에서도 하고 싶었던 얘기는 관계 소외계층에게 인간관계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들을 사회적 소수자로 생각해야 된다 라는 레디컬한 복지 개념을 주장하고 싶어서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면 미국 등에선 인셀들이랑 사회적 소수자랑 묵지 말라고 경기를 하겠지만 저는 그들을 사회적 소수자라고 생각해요.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강제적으로라도 집 밖에 끌어낼 정도로 소소한 이벤트들, 동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사는 광희동이면 광희동 주민센터 주민 행사 같은 거라도 수십 개 만들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동네 청년회라도 부활시켜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든 강제 참여시켜서 얼굴이라도 보게. 말하고 보니까 점점 전체주의적이긴 한데 어쨌든 인간의 사회적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사회가 점점 보장하고 늘려줄 필요가 있다. 이게 관계를 복지로 제공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당연히 그것만으로 해결되진 않죠. 당연히 저런 건 마중물로 기능을 하겠지만 뭐 어쨌든 여러분도 학창시절에 강제로 사람 만나게 하면 자기소개 정도는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더 중요한 건 정책이나 제도보다도 결국 사람들이 서로를 어떻게 느끼는가를 좌우하는 문화에 있다고 생각하는 바이기 때문에 방어적이고 타인을 꺼리고 타인을 조롱하고 비웃는 현대 대한민국의 문화, 이건 역시 함께 바뀌어야만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근데 문화는 어떻게 바꾸냐고요? 정책이나 제도처럼 아이디어 없냐고요? 그게 있으면 내가 대통령 했겠죠? 늘 하는 말이지만 문화가 제일 난해한 게 뭐 어떻게 주무를 방법도 없고 해법도 없어요. 사실 제도랑 정책도 빡센 게 제가 저번에 동사무소 갈 일이 있어서 가보니까 의외로 지역 커뮤니티 행사를 꾸준히, 그것도 꽤 자주 하고 있었는데 거기 가는 사람들이 없는 것 뿐이더라고요. 특히 젊은이는 있는 줄 모르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 리뷰 할 말 다 했으니 컴팩트하게 여기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다음 리뷰는 작품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